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월봉이 완성되기도 하고 주봉이 완성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하루죠. 7월달은 의외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7월달은 정말 의외의 상승. 지표나 악재가 전부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GDP를 2분기 GDP 잠정치를 확인하는 시점이었죠. GDP가 1분기 때 마이너스 1.6 정도 프로 정도가 돼서 역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2분기 잠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을 했어요. 2분기는 마이너스 0.9%, 1분기보다는 줄었죠. 0.7 정도가 죽었지만 역시 역성장을 한 겁니다. 이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2번 연속으로 하면 보통은 침체 시그널로 봅니다.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 이런 해석을 하죠. 실제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나 재무부 장관 옐런은 침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옐런도 침체가 아니다 그랬고요. 제롬 파월도 이번 FOMC 회의 후에 침체 부인을 합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55%는 1년 안에 미국이 침체될 확률을 55%로 보고 있다고 하죠. 경기 침체가 되면은 사실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갖춰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용어는 어디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둔화라는, 경기를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침체라는 용어가 현실이 돼버리면 인플레이션 못 잡죠. 금리 인상을 못 하니까. 근데 또 시장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침체가 됐으니까 금리 인상이 완화될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커져가는 것은 뭘로 막을 거냐는 거죠.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0.75 금리 인상을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절론 하나에 환호를 해버리면서 주가를 급등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실적도 컨센서스 이하로 나온 기업 실적들이, 핵심 사업 부분들이 그나마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주가를 땡깁니다. 그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악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호재만 바라보는 시장.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약세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베어마켓 랠리, 썸머 랠리 이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라 솔직히 제가 이런 시황을 해드리는 게 맞는지도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해야 되거든요.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결국 시장의 악재는 시장과 수렴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렴하기 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축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추세 전환으로 간다면 저는 여전히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 이 금리 인상보다 더 큰 재료가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추세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추세 속에서, 추세의 틀 속에서 이렇게 악재들을 호재로 둔갑시켜서 올리는 상황이지 호재가 엄청 많아서 주가를 올리는 그 상황하고는 전혀 멀어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9.1 나오고 생산자 물가 11.3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가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소매 판매 기업인 월가라든가 타깃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하회하고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을 쭉 보면 호재 외에는 시장 악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을 시장 누가 예측할 수 있는, 누가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이번 주에 GDP 성장률이 중요해요. FMC 회의가 중요해요. 실적 발표가 뭐가 중요해요. 했지만 전부 다 안 좋았거든요. 결론은 시장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시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물량을 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8개월을 주는 거라고 봐야지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년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 내년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벌써 그 재료를 땡겨서 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재료가 없으면 이럴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시장을 보면서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다우는 나스닥 1.08%, 다우는 1%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장 초반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단 월봉으로는 추세 전환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캔들에 붙여서 추세는 우하향 중입니다.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니까요. 8월 달에는 어떨지 한번 봐야겠죠. 일봉상으로는 60에서 위로 좀 올라섰죠. 근데 요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가 좀 앞섭니다. 우리나라 어저께 올라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나스닥,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 똑같은 상황이고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시면 추세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죠. 딱 갈쳐놓은 거죠. 추세선에 갈쳐놨죠. 이거를 보면서 이달에만 지금 나스닥이 얼마 올랐냐? 10% 올랐습니다. 10%가. 근데 지금 10% 오를 만큼의 재료가 있었나 본다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이 7월장은 알 수가 없었던 거다.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상방을 생각하신 분이나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감사한 한 달이죠. 감사한 한 달인 거고 하방 보심 입장에서는 멘붕 상태가 된 거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거고 추세를 돌파하는 재료는 아직 사실은 아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8월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지만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300 이탈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원달러가 1300원을 이탈 마감을 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됐죠. 월봉상 오늘 어떤 월봉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월봉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윗골이 길어졌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아마 쓰시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미국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풀린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관여해서 많이 눌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부가 방어했다 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시에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역으로 움직이는, 특히 금리가 원달러가 오르는데도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가 내리는 데면 주가가 더 내리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점이 계속 진행되는 시점이에요. 우리나라도 8월에 금리 인상이고 미국도 9월에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파월은 열어놨어요. 대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빅스텝이나 뭐 0.25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자체로만 해도 환율은 약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로 본다면 아직 환율이 완전히 꺾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어저께 매수를 해서 2430이 됐어요. 어제 외국인이 약간 매수를 했죠. 4천원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매수를 했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를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들어오는 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뭐 저평가가 됐는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들어온 게 기껏 해봐 1조 조금 넘거든요. 그 이상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잘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